아이씨.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녁에 모처럼 남자분인데, 나이가 72, 72인데, 소주를 얼큰하게 좀 드신 것 같아. 예. 발음도 그렇고,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대. 특히 이제 자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또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보는 것도 싫고, 공부도 때리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근데 공부를 다 보통 아버지들이 이렇게 좀 매질을 했잖아요. 매질을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공부하기가 싫었던 거야, 이제.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이유도 없어. 무조건 공부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 늦게까지 잔다든지, 좀 늦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좀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등을 좀 지고 살았나 봐.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술 먹고 나서 저거 하면은, 이제 후회가 된다는 거야. 이제 후회가 돼서 정말 어찌 보면, 아버지한테 이제 불효를 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잠을 못 잔대요. 아이, 그러면 옛날에는 다 맞고 자랐는데, 그렇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자꾸 생각을 하면은 미운 어떤 기운이 자꾸 드는데 그런 걸 왜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주에 보면요. 자, 이게 한난 조습에서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죠, 요렇게 되면은 이게 좀 까칠한, 그러니까 아빠한테 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좀 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까칠한 성격은 이게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 물론 아빠하고 뭐 대화한다는 게 저거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다시는요, 아빠 안 할게요.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아빠 뭐랄까, 화났을 때 어떤 표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주인공한테 이렇게 뭐 때리고 막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막 공부하라, 막 좀 늦게 까지 잔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너무 오랫동안 놀다 늦게 들어오니까 넌 이놈의 자식아, 막 공부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자 피곤하면 바로 또 잠을 잘 텐데 언제 공부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매질이라고 그러죠. 매질. 조그만 거 이렇게 표초리 같은 거 자꾸 이렇게 때리고 그러셨나 봐. 이제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얼굴을 자꾸 아빠 얼굴 보는 거 혹은 아빠 무슨 피해 다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가 미운 것도 있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주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해지면요. 그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 그게 굉장히, 뭐랄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니까,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가능하면 피해서 먹고, 예를 들어서, 이러다 보면은, 정말 아버지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 이렇게 되면. 또 만나는 자체가 두렵고, 둘은 뭐 좋은 얘기는 없잖아, 만나면. 한 대씩 맞고, 욕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맨날 하라는 게 뭐야?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건 지금 생각하면 참 옛날에는 그때 벌써 72이니까 벌써 60년, 한 6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 똑같았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해. 그 얘기가 그냥 볼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좀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 친구 집에 자고 나서 엄마한테 몰래 얘기하거나 아빠 저 보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출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이렇게 좀 더 속도 사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이가 70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옛날 걸 이렇게 기억하면서 아이고 그때는 내가 아버지한테 좀 내가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안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이 발음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본인은 이제 이제 와서 좀 그런 거는 참 가슴 아픈 것 같다.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유, 불효자를 웁니다라는 그 노래를 나오면은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는 이제 좀 이제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 나이가 되셨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만도 해. 왜냐면 본인도 이미 좀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또 하기야 뭐 한 10여 년만 지나면은 거의 이제 몸도 제대로 이렇게 건강이 좀 이렇게 이제 쇠약해지니까 어떤 죽는 것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술 좀 이제 드시고 이렇게 전화한 것 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자체는 이 사주를 보면은요. 자, 갑오년 병인월 기해일 임신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오행은 다 있죠. 목,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요렇게만 보면은 이게 지금 8글자 중에서 요 3글자가 이 주인공, 요 토의 주인공인데 화가 이렇게 생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도 여기 좀 신약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에서 실질적으로 요런 경우는 요때가 추울 때 태어난 거거든요. 인월이면 이때. 그러니까 이제 입춘 되기 전에 태어난 거. 입춘 때쯤 돼. 그때 춥잖아. 그러니까 이 추울 때 태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 보면 차가워요, 몸이. 이것도 여기 이게 다 지금 가을 기운이잖아요. 가을 기운, 가을하고 이제 겨울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이게 따뜻한 것도 없지만 이렇게 얼어있는 차가운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되게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또 표정도 이렇게 밝지도 않고 뭔가 좀 항상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건 이게 보이질 않죠. 이런 사주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런 상태에서 자, 요게 주인공이에요. 기토가 주인공인데 이 토는 요게 습을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습을 가지고 있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떠내려가, 이 흙 자체가. 이게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뭐 큰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뭐 많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 물만 내려갈 정도로만 이렇게 흙이 파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전옥답이라고 그래서 집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조그만 고추를 심는다든가 오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은 상추를 심는다든가 그 정도 조그맣게 이렇게 앞에다 심는 거 있죠. 그런 상태에서 흙을 연상하시면 돼. 근데 이게 습하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이게 자체가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봤을 땐 아버지가 항상 나한테 뭔가 위협을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주를 풀이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수도 큰 물이고 임수도 큰 물인데 더 큰 물은 뭐냐? 요 신금 안에 들어있는 무임경에서 여기에 또 큰 물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이 물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이 사주에서 기토는 이 토 자체가 쓸려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어떤 이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의인화시키면은 내가 불안하잖아. 떠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 자체가 어떻게 돼? 위협을 받는 거야, 이 기토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좋지가 않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사주상으로 보면은. 그 여기서 아버지가 지금 원래 이제 편재로 쓰는데 편재가 없으니까 이제 정재로 보는 거예요. 자, 임수하고 해수하고 여기에 숨어 있는 임수가 또 있는 이 자체가 아버지야, 여기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보기만 해도 아니면 아버지 근처에서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 흙이 떠내려가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그림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인연은 이 사주에 봐서는 좀 약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주가 이 자식 사주죠. 자식 사주에서 이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 사주가 아버지나 엄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딱 보이죠. 주인공이 기토인데 문전옥답에 있는 아주 고운 흙인데 요 흙이 여기에 있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옆에 이렇게 있다는 건 여기에 있는 쉽게 해서 토가 쓸려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입장에서는 내가 불안하죠. 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흙이 계속 쓸려 내려가면 이게 물로 덮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반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인연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럼 엄마를 보면은. 엄마는 여기 엄마예요, 이렇게. 네. 병화하고 오화. 그러니까 화생토가 되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 떠 있어서 실질적으로 빛으로 이 물을 조금 어떻게 되나 감한다고 하시나 아니면 증발시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이때가 지금 입춘되기 전이니까 이때는 태양은 떠 있지만 이게 여름처럼 강한 빛을 어떤 쪼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머니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물에 의해서 내가 젖어 있는 그 자체가 조금 마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물보다는 이 태양이 나한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물을 내가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물에 의해서 이 태양으로 인해서 이 기토는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자,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에 보면 이제 간목하고 임목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관이에요, 관. 관이니까 자식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 자식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큰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인목인데 이 인목은 여기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죠. 나무니까. 그런데 여기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목이 나타나는 게 이게 굉장히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묘목은 음이니까 뭐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하죠. 근데 인목이 이렇게 있고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쉽게 이제 이 큰 나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흡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인목은 자, 어떤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냐면 이해하기 쉽게 한강물을 다 빨아들일 수 있다. 보통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인목이 하나 있으면 웬만한 물이 있는 건 어떻게 돼?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여기 물은 이게 누구예요? 인목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이게 할아버지, 이게 지금 손자잖아요, 손자. 여기가 손자. 여기 주인공에서 이게 관이니까 자식인데, 또 자식, 여기서부터 자식인데, 그럼 여기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요건 저 손자잖아, 손자. 손자가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빨아들이면 이 물 자체가 존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빨아들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 손자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손자도 결국은 할아버지한테 기염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고, 이 본인은 또,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어떻게 돼? 내가 항상 위험의 존재가 있잖아. 내 흙 자체가 이 많은 물에 의해서 섞여버리면 완전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죠. 흙이 아니라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주인공은 어떻게 돼? 항상 아버지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로 봤을 때 아버지하고 인연은 안 좋고,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아주 안 좋게 걸려있죠. 여기다가 또 손자도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빨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오래 사실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72세니까 75세 때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뭐 그때 당시 75세면 뭐 그렇게 아주 뭐 단명은 아니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술을 드시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겠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피하고 아니면 아버지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등지고 살았는지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떠오를 거 아니에요. 술 한 잔 먹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술 한 잔 먹으면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왜 불효자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항상 그런 걸로 이제 술 먹던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이를 특히 이제 이 자식을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정도 되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옛날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좀 아버지를 조금 편하게 이렇게 모시고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그 불효자는 옵니다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거 가사 보면 기가 막히죠.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이제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한하고 조한 기운 때문에 요게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조금 여유도 있고, 그 다음 보통 우리가 친화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하고 조한 기운은 이게 굉장히 말라있고, 찬 기운이, 얼어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어떤 여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보통 아들들도 막 아빠하고 재밌게, 아빠하고 이렇게 아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하고 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 자체가 이 아버지 이 강한 물이 나를 이렇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손자 이 둘이 이렇게 했는데, 이 강한 기운이 이거를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자체가 생명 자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경우는 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70대 초반, 중반이라고 했나? 그렇게. 그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까칠하고 조금 냉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수가 이제 여기 이제 오행 우리가 이제 관계를 보면은, 자, 요건 요건 수죠. 토국수, 요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 물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물에 의해서 내가 흙이 흙탕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스타일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내가 힘들어 있는 걸 이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딱 물을 다 빨아들인다는 건 아버지의 또 생명을, 혹은 또 이 물로서 역할을
이 무토 같은 게 있으면 요걸 가둬 가지고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물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내 자식이 아버지의 어떤 저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로 보면은 물의 존재 가치를 없애버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자식도 별로 없고 손자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손자 같은 경우는 내 생명을 어떻게 돼? 내 흘러가는 물을 다 빨아들여서 내 존재 가치를 없애려고 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식하고 손자하고도 인연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사주로 봐서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손자고요. 여기에 지금 이 주인공인데 여기에서 요 수는 이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주인공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조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한번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주를 이렇게 자식 사주가 있을 때 요거를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걸 한번 훑어보라는 거예요. 본인 거 아니면은 사주를 좀 공부했던 사람은 자, 누군가 사주를 봐줄 때 자, 그러면 그들 부모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식 사주가 그걸 한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돼요? 조금 사주를 폭넓게 공부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이렇게 딱 보고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식 복이 없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렇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손자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는 어찌 보면 쓸쓸하게 아마 이 자식들 이 귀여운 손자들을 이렇게 해서 재미도 보고 뭐 이 자식도 뭐 아들이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게 힘이 조금만 약해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 아버지를 만나서 뭘 하려고 할 수 있는 저게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자체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는 토고 요건 물이야. 그럼 원래는 이 크기가 이 양이 거의 같다고 치면은 토극 수에서 요 물을 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힘으로 젖어 있는 흙인데 여기 엄청난 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주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자식 복은 없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조금 더 폭을 넓게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한테 혹은 이 상담으로 오신 분들한테 좀 도움되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여기 목, 화, 금, 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지금 실제로 이 토가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토 기운이 강한 경우는 여기가 지금, 요때는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 무토가 있었기 때문에 요 진토는 어떻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막는 흙이 아니야. 요거 하나 있어요. 무토 태산 같은 큰 산이 이렇게 막고 있을 때는 요걸 막을 수가 있어. 그럼 요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입장에서는 겁이 안 나죠. 이게 딱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 있고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효과가 없죠. 이때는 이미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요 술토하고 무토가 요걸 막을 수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건 이미 작용을 할 수가 없고 요때 17살 때 요때가 조금 대운으로 봤을 때는 요때는 그러니까
조금 뭐 가출 비슷하게 이제 했다 그러는데 요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를 저항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것이 요 물을 막는 상태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또 여기 싸움이 되죠?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기토,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기본 이런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순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극과 생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토극수, 여기에 숨어 있는 임수까지 하면 이렇게 토극수로 이렇게 말은 되는데, 실제로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큰 물에 의해서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토가 물로 변해버린다는 거야. 이 많은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더 편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는. 그죠? 그럼 여기는 오히려 또 이제 이 손자가 나를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손자로 인해서 나는 뭐라 그럴까, 이게, 뭐 단명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오래 못 살겠네? 그런 감을 갈 수 있다는 거, 이쪽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식복도 없고, 손자복도 없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요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머니인데, 이게 어머니 기운인데, 이 태양이 떠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여름이 아니고, 보통 묘월이나 진월 때, 여기 진월, 묘월이나 진월이 되면 그래도 이게 이제 봄 기운이 제대로 봄 기운이 있을 때는 이 태양이 제대로 빛을 발해해서 여기에 있는 이 물 같은 경우를 증발도 시킬 수 있는데, 여기는 추울 때니까 태양은 떠 있지만 그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인목이 물을 빨아들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강하게 되지, 이렇게. 여기서도 또 물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손자들한테는 아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자, 아버지 자체가,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힘들게 만드는 게 할아버지죠. 근데 또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손자는 내가 어떻게, 손자로 인해서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구조가 좀 힘들죠.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 복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복하고, 어머니 복하고, 그 다음에 손자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것만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차이가 너무 커지면은 역으로 어떻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토극수에서 토가 흙을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약한 흙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내가 다 흙탕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강하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다 인목이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 손자 녀석들이 나를 어떻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가 돌아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요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장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불효했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께 효도했다는 건 내가 어머니의 복을 받고, 그래도 그런 대로 내가 어머니가 나를 잘 사랑해주고 보살펴줬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는
아버지한테 대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어머니를 잘 모셨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로 봐서는. 이렇게 하려는 거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주를 통변했을 때 아버지 복이 자, 이 자식 사주에서 자식 사주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 그걸 한번 조금만 넓게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이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폭넓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상담할 때 조금 유리한 혹은 또 좀 폭넓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상대편이 그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기분 좋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자, 요걸로 이제 마치고요.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